안녕하십니까. 다들 더위 때문에 못 오셔서 오늘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와, 오늘 뭐 어디 세계 기구 온난화 시대가 끝났고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온 시국가. 오우, 제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올 동안 지금까지 여기 몇 년 강의하면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걸어본 적 없는데 오늘은 줄줄줄줄줄. 이야, 뭐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에어컨 틀어져 있는 데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뭐 그치, 밖에 나가봐야 뭐 놀러 다녀봐야 힘들고 에어방방에 틀어져 있는 데서 공부하는 거, 민법 공부하는 거 제일 좋죠. 강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요약집은 74페이지고요. 문제집은 125페이지. 맞죠? 네, 점유권 할 차례입니다. 점유권은 1.5문제, 1.5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 그랬죠. 특히 조문 굉장히 잘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문제는 그냥 조문 물어보고 또 한 문제는 이제 틀리라고 내는 거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판례 중에서도 자주점유와 관련된 판례, 그거를 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사례 형태로 내거나 뭐 두 가지 형태로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오면은 맞추면 되는데 두 문제 나오면은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는 찍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4페이지에 보면 요약지 물권법 강론에 점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권이 어떤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유권 같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이걸 이제 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본권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점유라고 부르고 그걸 권리로 인정하는 걸 점유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 있다 뭐 그랬죠. 그걸 사실상 점유 이렇게 부르죠. 사실상 점유. 다만 관념적 점유라고 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싸잡아서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부르고 세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이 일어나니까 상속인에게도 점유권이 생기겠죠. 이런 거 이제 관념적 점유의 하나가 되겠죠.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보시는 점유태양이 문제가 되죠.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니까 특히 돌아가신 분이 타주라면 상속인도 타주 이렇게 되죠. 따라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타주인데 내가 타주가 아니라 자주를 인정받고 싶으면 상속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상속 이외에 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돈 주고 샀다든가 이렇게 상속 이외의 다른 새로운 걸 주장해야 자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거 보기 전에 바로 위에 점유권에 의해 양가로 3번은 따로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다. 그거 따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다만 네 번째 줄에 보면 미등기 건물을 양수 돈 주고 사가지고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게 된 양수인 건물을 샀는데 점유만 하고 있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아닌데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부지도 점유한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74페이지 맨 밑에는 간접점유죠. 임대차 생각하자 그랬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빌려줘서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하는 형태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문제가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간접 점유자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놈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그다음에 임치인,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그다음에 임치인 이런 애들이 간접점유자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전세권 여기 있는 애들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사용차주 헛소리 했네요. 사용차주, 임차인, 수취인은 직접 점유자고 반대로 그걸 점유하게 한 사람 정확하게 수정합니다.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에 질권 설정자, 그다음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인 이런 애들이 뭐가 된다? 간접점유자가 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아주 짧게 물어보죠. 그래서 조문을 좀 숙지하시고 어쨌든 고를 때 오른쪽에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 생각하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이때 이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까지 인정이 되죠.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관련해서는 207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4조와 207조가 연결이 돼 있죠. 207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항. 전 3조의 청구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 3조의 청구권이 바로 204조, 205조, 206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하죠. 요 세 가지 청구권도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특히 2항.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했는데 그 물건을 제3자가 침탈한 경우 이렇게 요때 간접점유자도 직접점유자는 물론 이고 간접점유자도 제3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7조 2항이 따로 규정인데 조심할 게 있죠.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먼저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 어떻게 출제가 됐었다고 그랬죠? 간접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점유자 또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때 이러면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죠. 얘나 나한테 반환하라가 아니라 얘한테 반환해. 안 되면 나한테 반환해. 그렇게 보충적입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반가로 2번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한데 1번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도 여전히 직접점유 간접점유 관계가 유효되니까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 3번 간접점유자는 주로 소유자고 직접점유자는 임차인이니까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크지요. 그걸 보통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이제 1번이나 3번 정도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효과 봅니다.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한 경우 또는 직접점유자가 사기당해서 인도한 경우 이건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2번이 제일 중요하지. 그다음에 점유보조자가 있습니다.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 아까 위에 있던 점유 매개관계와는 달리 불평등 관계라고 그랬죠. 이걸 점유보조 관계라고 하고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예컨대 가사도우미나 가게점원. 이 사람들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지시한 사람만 점유자로 하게 됩니다. 반가로 2번 밑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권이 없고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점유보조자는 다음 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점유보조자에서는 제일 잘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니까 당연히 그 점유자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 보주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난 게 점유 태양이죠. 점유의 태양이란 또는 점유의 모습이란, 최근에 이제 태양이란 말보다는 종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모습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뭐 같은 말입니다. 물건을 어떤 식으로 점유하는가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과실을 취득하게 하거나,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일단 점유를 하면 어떤 점유든 점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점유했는가에 따라서 별도의 소유권 취득, 과실 수치 같은 효과를 인정해 줄 때 그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 하고, 그 점유의 태양에서 조문이 있죠. 암기하셔야 되죠. 197조 1항과 198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선의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리고 뭐는 없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없다. 예. 추정, 규정이 없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해주지 않는다. 조문에서 물론 우리 이런 거 있었죠.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자는 선이 무과실로 추정한다. 그건 판례가 그렇게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실 갖고 추정을 해주는 거지. 이 점유에 관한 무과실 점유 추정 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무과실 점유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198조는 계속 점유를 말하는 거죠. 전후 양시점의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특히 전후 양시점의 점유가 점유자가 달라도 둘 사이에 뭐가 인정이 되면, 점유 성계가 인정이 되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그죠? 그래서 197조 1항과 198조 조문 확인 꼭 하시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또 2항이죠. 197조. 점유 태양이 전환이 되는 게 전환. 그 전환되는 것 중에서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게 197조 2항이고, 특히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선의 점유자가 선의로 추정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된다는 거. 이거 맨날 뭐라고 나와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가 된다고 맨날 나오죠. 틀린 지문이죠. 특히 요거는 소재기시 기억하시고 플러스 뭐하고 연결이 돼요? 네? 과실수취권하고 연결이 되죠. 201조하고. 201조에 보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악의는 뭐 수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선의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이후 과실은 수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살짝 바꾸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과실은 수취할 수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201조와 결합시켜서 소재기 이후 과실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죠. 이것도 최근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과실은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X. 소재기 이후 패소 판결 확정 시까지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역시 X. 이렇게 되죠. 소재기 이후 과실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표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태양에서 어렵게 출제할 때 나오는 게 자주점유, 타주점유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건 법적인 권리 취득이잖아요. 그런 법적인 의사가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하고 똑같이 지배하겠다는 사실상의 지배의사, 이걸 소유의사라고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주점유라 하면 두 번째 줄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는 선의점유예요. 자주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하는 점유는 선의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주점유하고 선의점유를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반가로 2번 이것도 잘 나오죠. 자준지 타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뻑하면 어떻게 나와요?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준지 타준지에 대한 판단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한다. 그럼 X가 됩니다.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게 물어보면 자주점유자를 골라라, 타주점유자를 골라라. 이게 촌스럽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자주 외워야 되죠. 매수인, 교환자, 물건 교환한 사람, 증여받은 사람, 도둑놈. 반면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특히 명의수탁자, 타주. 이 명의수탁자 타주는 어디와 연결돼요? 취득시효. 명의수탁자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 상태에서 10년을 점유하더라도 등기부칙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타주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에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 1번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주장했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는 깨지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착각, 내가 여기를 샀다고 착각하고 점유했으니까 여전히 자주 이렇게 되겠죠.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도 자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거 한 3가지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반가로 4번 자타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된다. 자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5번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자주가 깨진다 그랬죠. 그 자주가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은 점유자가 점유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매매. 매매. 그런데 이 매매가 없었어. 또는 매매가 무효야.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잖아요. 3가지. 요거를 알면서 점유. 매수인인데 매매가 없어. 근데 지는 매수인이라고 주장해. 근데 매매가 없었어. 있었지만 무효야. 매도인이 처분 권한이 없어. 이걸 잘 알면서 점유.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의의 무단 점유. 그럼 뭐가 된다? 타주. 반면에 모르고 점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 모르고 점유. 이거 꼭 그 구조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매가 없었다. 매매가 무효다.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는 걸 모르고 점유, 알고 점유. 딱 이거 2가지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비우는 2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면서라고 돼 있죠. 이런 게 타주. 그 대표적인 예가 3번이죠. 내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매수한 적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점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타주가 된다. 그다음 6번 점유가 전환되는 거.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것 중에서 특히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것 중에서 3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원래는 자기 거였으니까 자주였었죠. 근데 인도 의무가 생겼으니까 타주가 됐고요. 4번 계약이 해제되어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매수인. 5번 목적물이 경매되어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종전 소유자. 3명 다 뭐예요? 타인에게 물건을 인도나 반환할 의무가 생겼으니까 다 뭐가 된다? 타주로 바뀌죠. 이 3놈은 자주 나와요. 거기다가 조금 어려운 게 6번이죠. 6번은 그 밑에 주의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무슨 소송인지는 따지지 말고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하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둘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둘 다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예요. 패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점유자가 패소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가를 구별하셔서 위에 거는 타주로 바뀌고 밑에 거는 여전히 자주예요. 왜요? 그러지 말고요. 외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조금 있으면 90일도 꺾이니까 외워야지. 91일 남았나요? 그죠? 91일인가? 2일인가? 1일인가? 어제가 3일인가? 예. 맨날 얘기한다면서 까먹어. 예. 저도 올해 조금 좀 시험이 조금 추위가 하도 요새 상황이 그래서 시험의 공정성 이런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까 궁금하기는 해요. 예년보다 조금 더 궁금해. 작년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작년보다 어렵진 않을 건데 문제가 조금 정밀하게 출제될 여지가 많아요. 작년에도 복수정답 12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그걸 줄이려면 이견의 여지가 없게끔 출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문제다 단서를 많이 달아. 이견의 여지가 없게끔 출제하려면 문제나 지문에다가 뭐뭐는 없음 이렇게 단서를 달게 돼요. 그럼 수험생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올 문제나 지문들이 올해는 좀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치? 우리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 자, 어쨌든 이 두 개는 꼭 구별하세요. 네, 꼭 구별하세요. 두 번째, 요 경우에는 타주로 바뀐다 그랬죠? 언제부터 타주로 바뀌느냐? 이거 아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선의가 악의로 바뀐 건 언제부터예요? 소재기 시에. 근데 여기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 확정 시예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자꾸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한단 말이죠. 수험생분들이 헷갈리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의 의무가 생기니까. 그래서 6번과 그 주의를 꼭 구별하시고 두 번째 6번에서 두 번째 줄 언제부터 타주로 바뀌는지도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나는 자타 문제 나오면 틀릴래 그러면 안 해오셔도 되는데 맞추고 싶은 분들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 선이 추정되는 거 하고요. 다음 페이지 아까 봤던 거 소재기시 악의로 바뀌는 거 하고요. 세 번째 줄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4번 전후 양시 점유 사실도 추정이 되는데 특히 판례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뭐가 인정이 되면 점유 승계 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점유권의 변동이라고 점유권의 취득, 변경, 소비라는 취득은 어떻게 돼요? 192조에서 뭐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반가로 2번 특히 점유권의 승계 취득과 관련해서 갑에서 을로 점유권이 특정 승계된 경우에 좀 전에 봤던 뭐도 승계해요. 태양도 승계한단 말이죠. 그죠? 태양도 승계한다. 갑이 도둑놈이어서 악의 점유였다면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물건 산 사람도 부득 악의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점유를 특정 승계하게 되면 포괄 승계는 당연하고 특정 승계도 전 점유자의 점유 태양까지 승계를 하다 보니까 전 점유자가 악의라면 특정 승계인도 악의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따로 몇 조를 만들어놨다. 199조.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당연히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그럼 반대로 이거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특정 승계에서만 그렇다 그랬죠. 아까 상속 같은 포괄 승계는 안 된다. 그대로 승계하니까. 특정 승계에서만 199조가 있다라는 거 반가로 이번 확인하시고 이것도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5번 점유권 해역 중에 양가를 1번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우리 등기 추정력에서 한번 살짝 봤죠. 부동산에는 등기의 권리를 추정해주고 동산은 점유의 권리를 추정해준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해서 200조가 있죠. 당연히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좀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사라는 건 이제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나왔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첫째 전제 조건이 점유자에게는 뭐가 없고 본권이 없고 두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거나 무효 취소까지. 최근에 요걸 사례로 낸 적이죠. 무효. 해제는 빠져요. 해제는 따로 있습니다. 규정이. 계약의 무효 취소까지만. 자,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점유자가 누구일까요? 매수인. 회복자는 매도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무효야. 그럼 매수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러면 매수인이 점유자가 되는 거고 매도인이 회복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최근에는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첫째, 점유자 중에서 선의, 악의로 나눠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 못하고 반환해야 된다. 두 번째, 악의하고 똑같은 놈,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 선인데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의 평원 공연 점유자가 과실수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조문에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죠. 201조 1항을 보면 그냥 선의 점유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201조 1항만 그대로 떼어놓으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아닌데 선이면서 평원 공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문 그대로 내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2번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하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그 다음 뒤에 거.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소비를 해버렸거나 그 다음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 최근엔 한자를 병기를 해주더라고요. 수험생들이 하도 헷갈리니까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죠. 그래서 지문이 뭐가 나와요 최근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여기 아주 잘 나오죠. 201조 2항에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에 대가를 보상해야 되니까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법이 들어있는 자격증들 지문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죠? 잇따로 출제사를.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심하시고 위에 올라가면 선의 의미. 본권이 없어. 근데 있다고 오신해. 그리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오신 플러스 정당한 여기까지가 선이에요. 두 번째,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거나 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되고요. 3번 과실을 취득하는 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다만 부당이득 반환과 별개로 점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져라 말이죠.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당이 몇 번 안 하고 손해배상을 구별하자. 4번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202조. 점유족은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선의는 이익 현존 한도 배상, 악의는 전손해배상. 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는 선이라도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앞에만 딱 잘라서 출제하기도 하죠. 선의는 이익 현존 한도, 악의는 전손해. 이렇게.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단서까지 결합시키면 선의 자주는 이익 현존 한도 배상, 악의나 선의 타주는 전손해 배상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와 계량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첫째, 선악불문 자타불문. 선이든 악의든 자준 타주든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필요비 유익비 공히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잘 나오죠. 근데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공히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도 다른 자격증에서 점유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보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이었죠. 그럼 악의는 과실을 수취 못하지.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최근에 나오죠.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 근데 과실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악의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니까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 항은 유익비죠. 가액제가 현존한 경우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 선택에 따른다는 거. 그리고 3항은 전항이니까 유익비만 상환기간의 허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필요비로 바꿔가지고 필요비는 회복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틀린 질문이죠. 유익비만 상환기간의 허용가 가능하다는 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주의해야 되는 거. 점유자는 필요비 지출을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점유물 반환하기 전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때 청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점유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 마지막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왔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역시 조문 꼭 먼저 확인하죠. 204조 1항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3항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행사하도록 시간 제한이 있고요.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놈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조문을 다시 반복하면 침탈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침탈자의 누구?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까지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오죠. 갑이 점유하던 물건을 을이 침탈하여 병에게 매각하거나 인도했는데 병이 선이야.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조금 더 나가면 엄폐물의 법칙하고 연결시켜서 을이 갑의 점유물을 침탈했다. 선의의 병에게 매각했다. 선의의 병이 악의의 정에게 임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럴 때 갑이 정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엄폐물의 법칙까지 연결이 돼서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니 그 선의의 특별승계인과 거래한 전득자에 대해서도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204조 점유물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사례 형태 지문이 나왔어요. 응용해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5조는 점유방해죠. 역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고 2항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라 그랬어요. 204조 3항의 1년과 205조 2항의 1년은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라. 출소기간 밑에 있고요. 출소기간. 205조 3항 공사로 인하여 소유가 아니고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됐을 때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206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또는 그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련 판례 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당해서 점유물을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 2번 출소기간이라는 거. 자, 3번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엔 잘 안 나오는데 갑소유 땅을요. 우리 20년을 점유해요. 그래서 취득시가 완성됐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랬더니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담을 설치했어요. 의뢰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점유를 방해당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의뢰 갑을 상대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있다 없다? 있다. 철거해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의뢰 갑을 상대로 하는 제거 청구권은 뭐에 기초한?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동그란 4번은 조문이니까 그냥 암기하자 그랬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되고. 됐죠? 여기까지. 아유 많이 했다. 너무 많다. 자, 그럼 확인했으니까 빨리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스피디하게 체크하는 게 훈련하는 거라 그랬어요. 126페이지 1번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언제나는 아니죠. 왜?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가 틀렸죠. 2번 소유의 사로 선호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하고요. 3번 양시점의 점유 사실처럼 점유 계속을 추정하고요. 4번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걸로 추정하고요. 5번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하고요. 이런 식으로 깡그리 조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번 1번 점유권의 용도는 점유물을 인도 즉 점유를 넘겨주면 효력이 생기죠. 2번 본 거고 3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뭐가 인정되면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도 추정된다 그랬죠. 계속 점유가 3번 틀렸죠. 4번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요. 5번 다시 200조 점유물에 대한 행상 권리는 적법하게 보여한 걸로 추정하고요. 3번 1번 역시 조문 그대로죠.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유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지배하게 될 때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할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하죠. 2번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하면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반환하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자기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4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니까 선의 자주죠. 뭐만 배상하면 돼요? 네, 현존,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전후 두 시점에 점유 사실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 추정이 되고요. 4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갔어?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인도. 이건 침탈이 아니다 그랬죠. 이건 침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점유 이전이 설령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침탈이 아니다.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2번 타주가 자주로 되려면 이렇게 나오면 임차인 생각하세요. 임차인 타주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자주고 싶으면 첫째 물건 사면 되죠. 그죠? 물건 사면 돼요. 또 하나는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자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2번에 보면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해서 임차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다음 새로운 권원 이게 뭐예요? 매매. 그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 77페이지를 보면 아까 확인 안 하고 넘어갔던 거 반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두 줄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 예컨대 임차인이 매수했다와 같은 거 아니면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 즉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그러면 타주가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그런 식으로 지문을 뽑아가지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눈으로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에 3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자 점유자가요 갑소유 땅을 20년 점유한 을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테 팔아라. 매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곧 이거 포기로 연결되나요? 아니죠. 팔아라. 그런데 안 팔면 그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특히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 그러죠? 시효 이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결하죠. 매수 의사 표시가 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연결되느냐? 아니다 말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나한테 팔아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걸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걸 포기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자주로 추정됐다. 여전히 자주로 추정됐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3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시효 이익 즉 이전 등기 채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 그 다음 여전히 자주가 깨지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번은 땅을 산 사람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걸로 믿고 점이니까 자주죠. 5번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뭘 갖고 결정한다?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하게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구는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주 타주인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권원의 성질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5번이 틀렸고요. 5번 1번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 자, 아까 뭐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 모르고 점유 자주, 알고 점유 타주. 그죠? 딱 그렇게. 근데 1번에 뭐라고 됐어요? 알지 못하니죠. 그 자주.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딱 그거만 찾아.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알지 못해. 자주 이렇게. 2번은 예전에 자주 나왔었죠. 공유와 연결돼가지고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면 자신 지분 비율에서는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죠. 여기서 조심할 거 자기 지분 비율 면적 그러면 안 돼요. 전체에 대한 자기 지분 비율만큼 자주지 전체에서 자기 지분 비율 면적만큼 자주가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만큼 자주, 비율만큼 타주이지 전체 자기 비율 면적만큼 자주 이런 거 아닙니다. 면적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선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선 타주 이렇게 되죠. 3번 나왔네요. 명의수탁자. 무슨 점이요? 타주. 4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해서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 뭘로 바뀐다? 타주. 5번 내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공무상 면적, 그다음 키워드가 나왔죠. 상당히 초과. 그럼 타주. 상당히 초과 타주. 자, 6번. 이런 게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선악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거.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걸 말하죠. 그런데 1번 시효취득. 선악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시효취득. 시효취득하면은 일단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은 공연이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점유취득시효는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문상으로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악의의 무단점유를 뭘로 봐요? 타주. 그러니까 판례에만 구별해야 된다. 등기부는 구별해야 되고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무과실이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고 동산도 10년짜리는 구별이 필요 없지만 5년짜리는 구별해야 되고. 근데 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점유취득시효는 조문상으로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뭘로 본다? 타주. 그 한도 내에서 구별해야 되죠. 2번 과실수치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선의 악의를. 4번 점유물 멸실에서도 당연히 구별해야 되고요. 그죠? 5번은 당연히 그냥 조문 자체에서 선의 취득해 구별해야 되죠. 결국 구별 필요 없는 게 비용상환청권이죠. 선악 자타불문. 다음 페이지 7번에 1번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갑이 점유를 했어요. 7년. 넘겼어요. 그한테 5년. 병원이 다시 점유했어요. 만 10년. 이렇게 돼요. 이때 병이 만약에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요놈만 주장할 수는 없죠. 요놈까지도 주장하면 되죠. 나는 너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럼 15년이죠. 나는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 연차로 이렇게. 그러면 합치면 몇 년이 돼요? 22년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직전 점유자의 점유부터 승계해도 되고 그 전 점유자의 점유부터 승계해도 돼요. 다만 요 경우에는 합치면 몇 년이에요? 22년이잖아요. 근데 20년 있으면 되잖아. 22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놈 점유 시점에 아니라 2년을 뺀 요때부터 나는 승계하겠다. 이게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데 누구부터 승계할 것이냐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점유 시점까지 선택할 수는 없다. 기산점까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직전 점유자, 을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것인지는 얘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임의예요. 임의. 하지만 그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임의 시점을 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죠?
사람은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점유 기산점까지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뜻. 이번 전유 양시점의 점유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이 되면 그 다음 문제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죠. 추정. 3번 선의점유자가 본수권수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하기가 된다고 했고요. 4번은 점유의 권리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따라서 주장했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그 문구도 기억해달라. 8번 1번 타인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곧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죠.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없다.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고요. 3번 선의 자주는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야 되고요.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서 패소해요. 그럼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제소 후 판결 확정 전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틀린 질문이요. 제소 후 과실부터는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제소가 뭐예요? 소재기잖아요. 이거 반해야 되죠. 왜? 소재기시부터 뭐가 되니까. 악의가 되니까. 제소 판결 확정된 과실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소재기 이후 과실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197조 2항하고 201조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점유자가 과실축하면 뭘 청구 못한다? 그냥 필요비가 아니라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 9번 타주니까 전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죠? 타주 전손해배상. 2번 자신에게 과실취권이 있다라고 오신 플러스 정당한 거. 오신 플러스 정당한 거 뭐예요? 선의. 선의니까 과실취권이죠. 3번 선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일어나면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없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타인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할 때 악의는 당연히 사용이익에다가 이익을 다 반환해야 되니까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되겠죠. 5번 그냥 대놓고 악의 점유자는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악의 점유는 과실수취 못한다.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10번 1번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점유자는 두 번째 오신이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를 선의라고 말을 합니다. 판례가 여기서. 2번 선의점유자는 두 번째 줄 과실을 취득할 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3번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배상, 선의점유자는 이익현존배상. 조문이죠. 그리고 4번 상과 같은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는 악의 해고 똑같이 전손해배상. 이렇게 조문을 분리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5번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보존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과실 취득했을 때는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하죠.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렇게 돼요. 그 포인트죠. 지출이 즉시가 아니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자, 11번처럼 사례 형태로도 나오죠. 을은 적법한 권한 없이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고 그 후 갑은을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을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한 것은 없다. 점유만 하고 있었다. 1. 을이 악의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자는 선악벌문하고 필요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2번 마모된 부분 교체비 이런 게 뭐예요? 보존 필요비. 3번 의뢰 귀책 사유로 훼손시켰어. 근데 의리 악의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 4번 의리 유익비를 지출했어.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 갑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5번 의뢰 점유가 불법 행위로 개시가 됐어. 악의 점유자야.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1번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비용 상환 청구에서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비용 상환 청구에 기초한 유치권은 안 된다. 특히 5번은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만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1번 있잖아요. 그죠? 그 1번 지문하고 결합시켜서 만약에 의뢰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 의리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만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될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2번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가 현실적으로 침탈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었죠. 그죠? 2번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일 때만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침탈자의 상속인이라고 돼 있죠. 상속인은 뭐예요? 포괄승계인이죠. 그럼 얘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얘한테. 네.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선악벌문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 3번 틀렸지요. 침탈자의 상속인은 침탈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은 아까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확인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었는데 80페이지를 가면 요약지 80페이지 중간에 점유보호청구 박스 205조 2항에 보면 전항해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항해 청구권이 두 개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예요. 근데 그 뒤가 문제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방해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5조 2항의 전항해 청구는 뭐만을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조문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12번의 4번 질문이죠. 205조의 1년은 성질상 손해배상 청구에만 적용된다. 왜? 기산점이 언제부터니까?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기 때문에. 5번은 아까 봤던 207조 직접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게 원칙이죠. 바로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이 틀렸고요. 13번 직접 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아까 207조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처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 하죠. 그걸 습득했어요. 침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점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 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는 그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랬고요. 4번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뭐라고 부르죠? 점유보조자. 점유권 및 점유보호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 무슨 기간? 출소기간.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출소기간. 뭐 크게 어렵지 않지요? 자주 타주와 관련된 지문들만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점유권 받고요. 소유권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